요즘 김건희 공천 개입, 주가 조작과 관련한 보도가 비판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매체로까지 이제 불이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가장 강도가 높은 보도는 역시 열린공감TV 보도로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는 근데 열심히 보도해도 아무 데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상당히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김건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지만 이 보도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게이트의 가장 무서운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열린공감TV가 충격적 파장이 예상되는 특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린공감TV에서만 외롭게 집중 조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김건희 일가를 얘기하면서 최은순까지는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냐? 김충식입니다. 김충식이란 인물에 대해서 열린공감TV만 외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모친과 함께 누구를 통해서 지금의 윤석열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이권에 개입해서 권력의 힘을 빌어 반칙과 몰상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충식을 빼놓고는 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충식, 저 뒤에 보이는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저 아저씨와 할아버지 사이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김충식입니다. 자, 김충식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39년생입니다. MB보다 2살 많습니다. 1939년 일본에서 태어났고 통일교 지부장이라는 그런 신분도 지금 있어 보이고요. 근데 또 교회 장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간 경찰, 검찰, 브로커로서 오랜 세월 활동해온 인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계 인맥이 상당하고요. 마당발로 유명하고 그렇게 해서 최은순과 인연이 돼서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충식과 최은순이 동거를 했다 이런 설도 있었죠. 자, 같은 아파트에서 이때 동거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 김충식을 소개받은 최은순은 곧바로 김충식과 각종 사업을 전개합니다. 최은순 입장에서는 김충식의 마당발 같은 정재계 인맥과 검찰 경찰의 힘을 통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불법이 확인되더라도 면책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가족을 또 보겠습니다. 최은순이 어머니고요. 그리고 언니 김지영, 그러니까 김건희의 언니죠. 언니 김지영, 오빠 김진우, 본인 김건희, 또 동생 김진한이 있습니다.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살았을 때 김건희는 최은순에게 가장 골치 아픈 자식이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언니 김지영, 이 사람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남편 유병규 씨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오빠 김진우는 GS건설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김진한 씨는 이런저런 음식점 사업을 하다가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최은순이 동생을 도우라면서 김건희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회사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중에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네요. 네. 자, 김진아는 결혼한 후에 그 결혼한 시기가 2010년 6월인데 말레이시아로 이민 갔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기억하십시오. 말레이시아로 이민 갔어요. 자, 김충식은 김건희와 함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왔는데 김건희 일가와 함께 말이죠. 그런 김충식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사업을 전개했었고 투자청 설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레이시아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세관 마약 사건,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 보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번에 걸쳐서 인천공항에 침투했는데 이게 작년 얘기일 겁니다. 20명이 번갈아 가면서 2명에서 6명씩 입국했다는 것이죠. 예. 이어서 이 수사를 막은 그런 주체도 지금 드러났고요. 나중에
자, 어쨌든 인천세관이 뚫렸다는 의혹이 그때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이 이슈 조용히 묻힌 것처럼 보이죠. 뭐 더 이상 취재하려는 언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열린공감TV가 한참 전에 이 이슈가 뜨거웠을 때 온요양원이라고 최은순의 온요양원을 들락거렸던 차량 한 대를 주목했습니다. 자, 그 차량의 주인과 주변 사람들을 탐문 취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른바 뻗치기 취재를 했는데 세상에 그 뻗치기 취재를 했던 추적 취재했던 그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트렁크를 뒤지는 경찰들의 모습에서 마약을 찾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호호. 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 BBK 특검 수사검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을 실제 이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전 정권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먹어야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안 걸리고 해먹을 수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칠 때 내가 사모펀드 좀 잘 아는데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사모펀드는 바로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아니고서 누군가 자신 생애 월급만으로 그것도 검사, 판사해서 공무원만으로 수백억을 벌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그 돈 벌려면 땅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어요. 땅덩어리는 좁고 오를 대로 오를 곳은 다 올랐거든요. 돈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펀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부 정보를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 시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차량입니다. 현재 트렁크를 열고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들, 형사들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 집과 저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운전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온요양원,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집을 들락거렸던 사람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곳에서 잠복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건으로 저렇게 손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수갑을 찬 체포된 사람입니다. 마약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까지 덮일지 모르겠습니다. 열린공감TV 이외에는 절대로 어느 매체도 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열린공감TV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J은행의 김충식 씨에 대한 예금거래 명세표입니다. 고객명이 김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신한 김진우에게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7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2011년 12월 7일 날 보냅니다. 역시 김충식이가 노은주라는 사람에게 무려 2억을 보냅니다. 노은주가 누구냐면 바로 김건희의 막내 동생 김진한의 부인입니다. 김진한의 부인 노은주 씨에게 약 2억 원을 2010년 4월 16일 날 송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김진한에게도 4천만 원을 보냅니다. 유병규라는 사람에게도 500만 원을 송금합니다. 유병규가 누구냐면은 바로 큰 사위입니다. 큰 사위. 네. 예. 김지영 씨, 언니 김지영의 남편의 이름이 유병규입니다. 저 사람은 현재 인테리어 업자이기도 하는데요. 또 최은순에게도 380만 원, 또 500만 원 등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오늘 보여드린 계좌 내역은 일부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좌 내역을 오늘 다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일부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돈의 출처는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2010년, 2009년, 2010년, 시기가 11년. 네. 그래서 김충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핑퐁 증여라고 하죠. 네. 핑퐁 증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네. 원래 증여세를 옛날에 그 부근 땅 때부터 네. 아꼈던 그런 그렇죠.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네. 증여세를 탈루하려고자 하는 의혹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는 김충식과 최은순의 사업 수익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증여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다음 주에는 최은순과 김건희와
그리고 김충식, 이 세 명이 각종 이권 사업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이외에 더 많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간 내역서를 또 공개할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오늘 공개하지 않은 김충식과 김건희, 최은순 사이의 거래 내역을 깐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 뭐 대충 오피셜된 의견으로 특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린공감TV는요. 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충식은 김건희 가족과 그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오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희 동생 김진환이 결혼 후에 말레이시아로 이민 갔던 2010년 당시를 전후로 해서 김충식은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을 김건희 형제들에게 송금합니다. 남매들에게 송금합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이 확보한 김충식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이 계좌로만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면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를 설립해서 한참 활동할 시기였죠. 최은순, 김충식의 도움을 받아서 정재계 그리고 판검사들과 인맥을 넓혀서 많은 돈을 벌여들였을 그 시기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시기에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있었지요. 자, 이렇게 오간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인 것은 아닌지 또 의심할 대목도 있습니다. 네, 자, 흥미진진하죠. 거래 내역을 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래 내역인데 이거 어떻게 위조합니까? 조작합니까? 그랬다가는 죽지요, 한마디로. 자, 이 치명적인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 이들 일가의 기가 막힌 거래, 또 여러 범죄의 단서들,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열심히 많이 봐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또 볼 때 그때는 줄거리를 다 알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이 정권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새 세상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